중고차 사러 갔는데 무사고라면서요. 근데 사고 기록이 있는데 저한테 사기 치시는 건가요? 무사고요? 완전 무사고요? 사고가 났는데 무사고요? 뭐가 뭔지를 알 수가 없네. 무사고, 사고라고 하니까 이게 좀 혼동이 올 것 같아요. 딜러들이 만든 관행일 수도 있다. 그 딜러들이 이 영상을 좀 싫어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회파중입니다. 오늘은 우리 이제 강의죠. 회파중 강의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강의라고 하면 되게 거창해 보이는데 솔직히 별거 없습니다. 중고차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초보자도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주제가 어떤 걸까요, 우리 PD님?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무사고에 대한 강의입니다. 첫 주제로 잘 잡은 것 같아요. 중고차를 구매하시러 오시는 고객님들 중에서 이 차 사고 있었는데 왜 이게 무사고죠? 라고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거에 있어서는 좀 이렇게 개념의 차이인 것 같은데 일단 그걸 하나하나 알기 쉽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적어놨었습니다. 네. 문짝 2개 교환한 차는 무사고 차량인지 사고 차량인지, 그리고 본넷을 교체한 차가 무사고 차량일까 사고 차량일까? 중고차 시장에서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저는 다 사고 차라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를 준비를 해봤고, 도대체 완전 무사고 차다, 무사고 차량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거 진짜 사고가 안 난 게 맞는 건지, 대체 뭐가 맞는 말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어려울 수 있겠지만 사고로만 보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약간 애매하거나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뭐든지 기준이 있어야 되죠. 정확한 기준을 잡고 보면 이게 무사고 차량이구나 라고 이제 좀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우실 거예요. 국토교통부에서 우리 이제 중고차 관할하는 기관이 국토교통부거든요. 이런 이제 무사고 기준에 대한 거를 정해놨습니다. 이제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골격이나 프레임을 먹지 않은 선에서는 예를 들면 소모품이나 외부 판넬 같은 거를 이제 교환을 하게 되면 무사고 차량으로 지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일반 우리가 이렇게 가다가도 범퍼가 부딪히거나 깨지면 이거 사고 났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골격이 다치지 않았잖아요. 국토교통부에서 정해놓은 기준대로라면 골격이나 프레임이 다치지 않았으면 무사고 차량이다. 대신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거는 완전 무사고 차량은 아니다. 저 같은 이제 초보 운전자들은 가볍게 앞쪽의 차량과 가볍게 사고가 날 경우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저 같은 초보나 좀 일반인 시점에서는 가벼운 접촉 사고도 사고라는 단어가 들어가니 이제 구매를 할 때 무사고다라고 하면 그냥 아예 완전하게 거의 새 것 같은? 근데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돼서 아까 그 국토교통이 법적으로 정해놓은 거긴 한데 이게 뭔가 좀 살짝 이상한 거 같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예전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아왔지만 근데 이제 사고의 기준을 정해놔야 아무래도 중고차가 이제 상품으로 이제 등록이 되잖아요. 사고의 기준을 애매하게 정해놓는 게 지금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긴 해요.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법치주의잖아요. 법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격이나 프레임 아니면 주요 부품이 큰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은 무사고 차량이다 라고 이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근데 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딜러들이 만든 관행일 수도 있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 자체가 우리가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잖아요. 성능 점검 기록부가 이제 정식적인 사고 유무가 나오는 정식적인 이제 문서예요. 그 차량에 대한 사고 유무나 기본 스펙들이 나오는 법적인 문서죠. 그거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사고라고 하니까 이게 좀 혼동이 올 것 같아요. 저도 그 단어 자체가 좀 혼동이 오는 듯한? 그러니까 무사고라기보단 차 자체에 큰 병이 없었다. 타격이 없었다. 그쵸. 큰 병이나 뭐 암이나 이런 게 아니었다. 간단한 뭐 감기나 뭐 요 정도였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다면은 본넷이나 트렁크의 교체는 무사고 차량으로 들어가죠. 단순 트렁크랑 본넷만 보면 그것만 교체되면 무사고지만 그거에 연계돼서 사고가 일어났다. 예를 들면 커터 패널이라던가 펜던데도 휠하우스 쪽이라던가 그러면은 유사고로 들어갑니다. 그럼 문짝은 무사고인가요? 네, 문짝은 무사고입니다. 문짝은 부품이 따로 나오잖아요. 네. 그 조립되어 있는 부품을 떼다가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사람으로 치면 심장이나 이제 갈비뼈, 폐 이런 데를 사고를 당했어요. 그러면 후유증이 남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 발을 한쪽에 이제 예전에 축구를 하다가 부러진 적이 있는데 가동 범위가 사고 나기 전과 달라요.
뼈대가 다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 쉽지가 않을까. 피부가 약간 까지거나 아니면 옷이 찢어지거나 하면은 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고 네. 옷이야 뭐 바꾸면 되는 거니까. 네네. 근데 그거를 이제 사고와 무사고로 이렇게 나눴을 때 인간으로 비교하면은 이해가 확실히 쉬운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문짝을 교환을 했을 때는 무사고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몇 번이라도 해도 무사고 차량인 거죠? 네, 문짝만. 뭐 그럴 네. 일은 없겠지만 네네네. 100번을 바꿔도 무사고라고 네, 해버리면 무사고입니다. 이제 일반적인 소비자 입장에서 문짝을 100번을 바꾸면 좀 의심이 좀 많이 되잖아요. 그냥 그 차를 안 사는, 이제 그 무사고는 맞지만 찝찝하면 안 사는 게 맞죠? 근데 이제 법적으로는 무사고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100번을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보험 이력 조회를 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서 획수가 막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뭐 모든 이력을 정말 완벽하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도 요즘에 정말 잘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정말. 이 영상의 핵심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딜러들이 이 영상을 좀 싫어할까요? 싫어하진 않아요. 예전엔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당연히 왜냐면 성능 점검 기록부라는 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다를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고 유무를 뭐 교환, 판금 이렇게 있는데 어떤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성능 점검 기록부가 내가 구매를 원하고자 하는 차량과 데이터가 일치하는지도 먼저 봐야 되고요. 예를 들면 연식이라던가 아니면 차량 번호가 일치하는지, 그리고 키로수가 일치하는지, 기본적인 정보들이 일치하는지를 처음에 첫 단에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비교해보고 맞춰본 다음에 그 다음에 사고 유무. 왜냐면 차를 겉에만 봤을 때는 사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무사고인지 완전 무사고인지 이 차가 유사고인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 단에는 이제 사고 유무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거든요. 사고가 어디가 있었고 껍데기는 뭘 갈았었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뭘 갈았는데 이건 무사고구나, 다 명확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알파벳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네네. 뭐 알파벳이 뭐죠? 뭐가 뭐죠? 이제 W가 판금이고요. 네. X가 교환. 이제 판금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네. 기존에 있는 걸 살려서 하는 작업. 교환이 아니고 무늬에 찌그러졌다. 문을 바꾸는 게 아니고 그걸 살리는 거를 판금이라고 하는 게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옷을 꿰맸다 정도. 네. 옷을 꿰매고 빵꾸로 이제 바느질 그 자국만 남아있다. 아무래도 판금이 있는 차량이 더 좋겠네요. 왜 좋죠? 그러니까 그 교환보다는. 그거는 꼭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교환을 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을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저는 교환된 게 낫다라고. 아예 새 거니까. 네, 아예 새 거가 낫다 이거죠. 그럼 간단하게 이제 그걸로 체크를 할 수 있으니 네. 일반인들도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일반인 다 볼 수 있고, 이제 거기 다 이제 X가 뭔지, 이제 W가 뭔지 정확히 이제 표시가 되어 있어요. 한글로 다 정확하게. 그런 경우도 있나요? 성능 기록부가 제가 고른 차량이랑 다른 경우도 있나요?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 유무에 대한 이제 차 모양이 이렇게 딱 있어요. 도면처럼 이렇게 딱 나와 있고, 이제 사고가 어디가 났다. 이제 파악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누유 부분, 부품에 대한 부분들이 쭉 나옵니다. 뭔가 누유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누유 같은 부분이 뭔가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방치가 되어 있었던 차량도 있을 거고 누유가 없지 않아 생겨버리면은 사실 체킹이 안 돼 있을 경우도 생기잖아요. 사람이 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소비자가 찾아버린 거예요. 이런 거는 뭐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비를 뭐 지원해주거나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 근데 일단은 그 매물 자체가 이제 성능지와 다르면 피하는 게 좋고요. 그거를 당연히 보상은 다 해드리지만, 법적인 문서와 다를 시에는 다 보상을 해드리지만, 이왕이면 그 차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근데 너무 갖고 싶으면 어떡해요? 그래도 피하세요. 이게 성능 체크도 이제 사람이 하는 거라 누락되는 부분이 종종 있습니다. 정말 간에 하나, 만에 하나, 한두 개씩. 사고 나서 나중에 결국에는 그 보상받고 이런 것들이 절차가 내 시간을 들여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귀찮겠네. 네, 귀찮은 게 크죠. 보험 처리도 요즘에는 정말 잘 돼 있지만 어쨌든 귀찮잖아요. 전화 통화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성능 기록부와 다를 시에는 피하는 게 좋다. 그 아무튼 이제 성능 기록부를 안 보는 거는 이거는 진짜 완전 본인 손해네요. 그쵸. 어쨌든 중요한 거는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엔진 쪽에 누유가 없는지, 그리고 차를 하부를 떠봤을 때 맺혀 있는 거나 떨어지는 게 없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누유는 사고가 아니죠. 누유는 사고가 아니죠. 누유도 무사고다. 사고 차량도 있잖아요. 중고차 시장에 가면. 네네네. 근데 그것도 이제 판매가 되니까 당연히 있는 거겠죠? 그렇죠. 추천하시는 편은 당연히 비추천이겠죠? 네, 당연히 비추천이죠. 예를 들면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사고차를 샀을 때. 그 차가 이제 후유증이 남아 있다면 추후에 돈이 들어갈 일이 많이 남아 있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구매자가 귀찮은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 기본적으로 추천하지는 않고, 기본적으로 사고차들은 잘 안 팔리고, 특히 전송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안 팔리죠. 그렇지만 수요는 있어요. 이유는 싸니까. 초보면 사면 절대 안 됩니다. 초보는 절대 안 돼요.
이렇게 무사고 차량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저도 이제 제대로 된 지식을 알아가게 돼서 저한테도 좀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결론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무사고가 중고차 시장에서는 사고차가 아니다. 정말 유사고라고 나옵니다. 이 차는 유사고. 그 유사고라는 기준은 골격과 프레임의 교체나 문제가 있었을 때 수리를 했다던가 그러면 유사고. 정말 껍데기를 100번 1000번 갈아도 그 차는 무사고. 골격과 프레임이 아니라면. 그러면 그 완전 무사고 차량이라는 건 진짜 판금이랑 교환도 없던 것들이 완전 그쵸. 보험 이력 자체도 없는. 아, 그러니까 이게 무사고랑 완전 무사고는 다른 거네요. 그쵸. 다른 실제로. 거죠. 네. 안전하게 완전 무사고 차량을 구매하는 게 좋을 테니 안전하게 완전 무사고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곳이 어디죠? 그건 바로 회파중이죠. 제가 계속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는 종합적으로 다 꼼꼼히 보셔야 된다. 시운전도 해보셔야 되고 카센터도 가서 합을 띄워보셔야 되고 그리고 성능 점검 기록부와 보험 이력 조회도 데이터가 일치하는지도 확인해봐야 되고 정말 이 차는 내가 이 가격을 줘도 괜찮을 것 같다 하면 구매하는 게 좋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물론 중고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보통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마음에 안 들거나 이거에 대한 정보가 좀 부족한데 그러면 일단 그 차는 안 사시는 게 좋다. 조금 차량 구매가 딜레이 되더라도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무사고에 대한 주제로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좀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그거에 대한 이제 답변을 드리던가 아니면 영상을 또 추가로 제작을 한다던가 할 테니까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여쭤봐 주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해파중이었습니다. 다음에 봬요. 다음에 봬요. 안전하게 타야만 웹파중 후회 없는 선택이 웹파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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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파중